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올림픽 대교를 촬영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저녁 8시 5분 정도 됐습니다.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북서쪽 방향 올림픽 대교입니다. 그리고 한강 너머 강북 지역의 서울시 광진구 아파트 단지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북동쪽 방향 아차산입니다. 해발 287m 아차산입니다. 저 아차산의 서쪽 지역이 서울시 광진구고 동쪽 지역이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자, 올림픽대교 너머로 잠실철교가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잠실철교입니다. 자, 올림픽대교 위로 달리는 버스가 보이는데요. 버스의 높이와 다리의 타워의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 올림픽대교의 위용이 가늠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즉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TVN이라는 프로그램에 벌거벗은 한국사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조선의 4대 국왕인 세종대왕이 4명의 며느리를 쫓아내게 된 사연,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에 관한 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 자전거를 저기에 세워뒀는데요. 저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이는 도로가 산책로 겸 보행로고, 또 지금 보이는 이 아스팔트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종대왕께서 4명의 며느리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픔, 그 불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위인이고 영웅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세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친숙한 말이고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방방 곳곳에 초중고등학교에는 세종대왕 동상, 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또 서울에서도 중심 광화문 세종대로에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졌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 앞에 쭉 뻗어 있는 도로 이름도 세종대왕의 명칭을 따서 세종대로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세종대학교도 있고, 또 세종연구소도 있고, 그 다음에 로펌 중에 최고 로펌이 김앤장이라고 한다면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이런 데가 또 대형 로펌이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세종도 세종 명칭을 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종대왕은 또 우리 화폐 중에 1만원권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죠. 그만큼 세종대왕께서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성군이자 또 애민정신을 발휘하셔서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3년 후인 1446년에는 훈민정음을 반포하시기도 하셨던 그 위대한 정치 지도자이신데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는 최고의 위인이십니다마는 가족사에 있어서, 세종대왕의 가족사에 있어서는 불행과 비극의
그러한 흑역사가 있다고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서 4명의 며느리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은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2대 정종, 3대 태종 이방원, 4대 충녕대군인 세종, 이런 식으로 왕위가 승계됐는데요. 그 왕위 승계 과정에서 적장자가 승계한 케이스는 세종대왕까지는 없었습니다. 세종대왕도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드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장자라는 것은 임금의 본부인 밑에서 태어난 장남을 적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 때까지는 적장자가 승계하지 않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조선의 5대 임금 문종은 적장자가 왕위를 승계한 첫 케이스가 됩니다. 그 정도로 세종대왕께서는 장남인 문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엄친아처럼 공부뿐만 아니라 예체능 이런 거에도 두루 섭렵한 엄친아로 키웠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조선 5대 임금이 되는 문종은 세종대왕의 적장자로서 굉장히 기대감을 안고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되는데요. 그 세자로 책봉됐으니까 문종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자 시절에. 근데 이제 첫 번째 결혼은 문종의 나이 14세 때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부인이 첫 번째 이제 세자빈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휘빈 김씨가 됩니다. 그런데 휘빈 김씨는 바로 문종과 세자인 문종과 합방을 못하게 된 이유가 왕실법도에 15세 이상이 돼야 왕이든 세자든 15세 이상이 되어야 합방을 할 수 있는데 문종이 첫 번째 세자빈인 휘빈 김씨를 맞이할 때 결혼할 때 문종의 나이가 즉 세자의 나이가 14세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합방이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이제 15세가 됐으니까 1년이 지나서 15세가 됐으니까 합방을 해야 되는데 휘빈 김씨의 할아버지의 상을 당했습니다. 휘빈 김씨의 할아버지가 사망을 해가지고 유교의 예법상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에는 1년 동안 제사를 지내야 되다 보니까 또 합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세자빈인 휘빈 김씨 입장에서는 2년 동안 합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세자인 문종은 휘빈 김씨보다는 다른 궁녀들을 또 총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휘빈 김씨는 엄청난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휘빈 김씨가 그 세자인 문종이 총애하는 그 궁녀들을 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세자빈인 자신한테 휘빈 김씨 자신한테 세자인 문종이 다가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비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 양반가의 첩의 딸인 호초라는 그 여인으로부터 압승술이라는 그 비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자빈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휘빈 김씨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냐면 세자인 문종이 총애하는 궁녀의 신발을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그것을 세자인 문종의 술잔에 따라가지고 마시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암수 뱀이 교미를 할 때 발생하는 그 정액을 손수건에 묻혀가지고 휘빈 김씨가 소지하고 있으면
세자인 문종이 자신한테 다가올 것이다라는 또 그 말을 듣고 그러한 방법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자빈으로서는 유교의 예법상, 왕실의 예법상 도저히 해선 안 될 일을 세자빈인 휘빈 김씨가 하게 돼서 그게 시아버지인 세종대왕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발도에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휘빈 김씨, 첫 번째 세자빈인 휘빈 김씨를 폐위를 하게 됩니다. 폐위 사유는 투기와 음행이라는 겁니다. 투기와 음행. 투기라는 것은 일종의 질투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이라는 것은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부정한 행위의 일종인데요. 첫 번째 세자빈인 휘빈 김씨를 폐위하게 된 사유는 투기와 음행이라는 사유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조선 유교 사회의 칠거지약에 관하여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칠거지약이라는 것은 유교 사회인 조선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축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 일종의 합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칠거지약인데요. 그래서 칠거지약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거지약 첫 번째는 뭐냐? 부인이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는 투기, 즉 질투가 심한 경우, 질투가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음행,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도적질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말이 많은 경우. 여자가 또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 잠실대교 남단에 도착했는데요. 일곱 번째는 유전병이 있는 경우, 즉 나쁜 병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일곱 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면 남편이 아내를 강제적으로 축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자빈인 휘빈 김씨가 폐위된 사유는 바로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서 남편이 궁녀들을 총애하고 자기를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했다, 즉 투기를 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뱀이 암수 한 쌍의 뱀이 교미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정액을 손수건에 묻혀서 남편을 유혹하려고 했다. 이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이 돼서 투기와 음행이라는 사유로 휘빈 김씨는 폐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자빈이 된 사람이 누구냐? 즉 두 번째로 세자인 문종의 훗날에 문종이 되죠. 세자인 문종의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이제 세자빈은 누구냐면 순빈봉씨입니다. 순빈봉씨. 순빈봉씨와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이제 비극이 발생됩니다. 순빈봉씨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출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왕권을 승계할, 그러니까 문종이 왕권을 승계하고 그 다음 되는 문종의 아들이 또 왕권을 승계해야 되는데, 즉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 그 다음에는 세종대왕의 손자인 문종의 아들이 왕위를 대대손손 승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세자빈인 순빈봉씨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세자의 그 후궁, 그러니까 그 첩이죠, 첩. 세자의 후궁을 셋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권씨, 홍씨, 문씨 이런 식으로 세 명의
이제 세자의 첩을 후궁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권씨가 딸을 낳게 됩니다. 세자의 후궁 셋 중에 한 명인 권씨가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자빈인 순빈 봉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 후궁 권씨가 딸이긴 하지만 딸을 낳았다라는 것은 곧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세자빈인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게 되고 나중에 그 왕위를 승계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서 순빈 봉씨는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순빈 봉씨가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잠실나들목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가짜로 임신했다가 또 사산했다라는 자작극을 벌이게 됩니다. 두 번째 세자빈인 순빈 봉씨가 가짜로 임신한 것처럼 하고 또 사산했다, 즉 유산했다라고 자작극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세종대왕, 즉 시아버지인 세종대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그 순빈 봉씨는 술을 엄청나게 좋아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방에다가 술을 보관시켜 놓고 술을 또 주사도 심했고 그러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이제 세종대왕이 알게 됐어도 세종대왕은 또 참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세자빈인 휘빈 김씨를 축출을 했는데 두 번째 세자빈인 순빈 봉씨마저 축출하게 되면 이게 왕실의 그 명예가 굉장히 참담할 것 같아 가지고 참았는데, 결정적으로 참을 수 없는 빅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두 번째 세자빈인 순빈 봉씨가 공녀와 동성애를 합니다. 여성끼리 동성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레즈비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세자빈인 순빈 봉씨가 공녀와 동성애를 하는 그러한 스캔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유교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돼가지고 결국은 세종대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번째 세자빈인 순빈 봉씨를 강제로 축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세자빈을 책봉을 해야 되는데요. 삼간택 제도를 통해서 책봉하지 않고 기존에 그